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가 이르면 오는 3월 완공될 예정인데요. 벌써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MBC는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드림타워 준공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추적,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하수 처리 계획을 집중 점검합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림타워 북쪽편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 여러 곳이 파헤쳐진 채 하수관 매설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주변에는 공사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있는 대도로로 연결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가야 제일 편안하고 아무 사고 없이 편안할 수 있는 일인데 마을로 이거 꺾이고 이렇게 해서 다른 마을에 다시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드림타워에서 발생한 오수를 도두 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하수관을 매설 중으로 드림타워 북쪽 주택가를 지나도록 시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좁은 주택가 골목을 지나도록 매설되다 보니 하수관이 큰 각도로 꺾일 수밖에 없어 하수 역류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드림타워 측은 오수관은 고압 관로 방식이 아니어서 역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5,000톤가량 되는 드림타워의 하수 처리도 문제입니다. 드림타워 측은 4,900톤 가운데 절반가량인 2,700여 톤을 고도화 처리를 한 후 재활용하고 나머지 2,200여 톤은 도두 하수 처리장으로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도두 하수 처리장이 하수를 받을 정도의 능력이 전혀 안 되는 데다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해 일평균 유입량이 처리 용량을 넘어선 데다 많이 들어온 날은 22만 6천 톤으로 2025년 처리 용량까지 넘기 때문입니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때는 오수를 배출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의량 조정조에다가 오수를 이제 가둬 놓는 상태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드림타워가 본격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은 하수관 매설 등에 대해 강한 반발을 예고해 하수 처리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도민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지역 발전에 미치는 기여도도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 내용을 오승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지역 기여도를 물었더니 헬스케어타운과 오라관광단지는 부정적 의견이 긍정보다 갑절 가까이 높았고 드림타워와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환경훼손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미미한 지역 발전 효과와 갈등 유발 순이었습니다. 개발에 따른 갈등 수준에 대해서는 10명 중에 7명이 약간이나 매우 심각하다고 답해 갈등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향후 민간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대답이 필요 없다는 대답보다 많아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런 갈등의 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된다면 투자 유치에 관해서 그렇게 도민들은 반대하지 않는다나.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주도의 역할로는 적극적인 도민 의견 수렴과 소통이 가장 많았고 공직자의 인식 개선과 법과 제도의 개선, 갈등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년 조직 개편 시에 갈등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사전 갈등 영향 분석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갈등관리 조례를 금년 2월에 제정해서 이번 조사는 제주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래리서치에 맡겨 지난해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도내에 거주하는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대면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13개 건설사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도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따른 제안서를 마감한 결과 제주시 오등봉 근린공원에는 7개 건설사가 건입동 중부근린공원에는 6곳이 제출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대상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도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30%는 주거나 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건설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죠. 선거에 대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애매한 궁금증들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김항섭 기자가 선거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돈은 얼마나 쓰게 될까? 잘 가늠은 안 되는데 뭐 규모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한 5천에서 1억 사이. 이제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투자되는 비용이나 또 차량 대절, 또 공간을 빌리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유권자에게 출마자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래저래 돈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디에 쓰이는지 또 얼마나 필요한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명함을 행인들에게 나눠줍니다. 예비 후보가 나눠주는 명함, 어깨에 뚫은 어깨띠, 본인을 홍보하는 홍보물까지 제작 비용 모두가 선거 비용에 포함됩니다. 본 후보로 등록하면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집니다. 유세 차량이든 홍보 관련해서 이제 선거법 안에서 이제 제한된 그 홍보물을 제작하긴 하겠지만 이제 선거원들도 많이 두고 하다 보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후보라더라도 무한정으로 선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출마하는 지역구의 인구 수와 읍면동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주시 갑은 1억 8,800만 원, 제주시 을은 1억 8천만 원, 서귀포시는 1억 7,9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선거 비용 외에 선거에 출마하려면 내야 되는 게 기타금. 후보로 등록할 때 내도록 돼 있는 기타금은 예비 후보는 300만 원, 본 후보는 1,500만 원입니다. 후보자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게 되었고 그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기타금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기타금은 선거 종료 후 후보자가 일정한 득표를 얻을 때 반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비용과 기타금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받고 10에서 15% 미만으로 득표하면 반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10% 미만 득표율의 경우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대 총선에서 선거 비용과 기타금을 돌려받는 후보는 모두 몇 명일까? 16대부터 20대 총선까지 출마 후보 55명 가운데 34명이 전액을, 4명은 반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17명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는 4월 15일 총선에 출마가 거론돼 온 현직 제주도 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원철 민주당 도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을 사퇴할 경우 감점을 받아 경선에서 불리하고 중앙당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있어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제2공항 갈등 해소와 축사 낙취 해결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연 민주당 도의원과 이경용 무소속 도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산적한 현안과 갈등 해결에 매진하기 위해 국회보다 도의회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본격 추위가 찾아오면서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화목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하지만 난방기구 가운데 화재에 가장 취약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지붕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화목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불로 집안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목 보일러와 주택 외벽과의 거리는 불과 45cm. 경찰과 소방당국이 보일러실 주변을 정밀 감식합니다. 어제 새벽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집안에 있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목 보일러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 내용과 불길 방향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행히 이제 살아나온 아드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목격 진술을 토대로 보일러 쪽, 그다음에 전기 쪽,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전체적인 검토가 있고요.
지난 5일에도 제주시 한경면의 2층 단독주택에서 화목난로 연통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잇따라 발생한 주택 화재 2건 모두 화목 난방기구 취급 부주의로 추정됩니다. 장작을 사용하는 화목 난방기구는 연료의 특성상 불티가 잘 날리고 연통에 재가 많이 눌러붙어 난방기구 가운데 화재에 가장 취약합니다. 벽면을 지나는 연통과 접촉하는 벽과 천장에는 단열재로 마감 처리를 해야 하지만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소방 안전 규정은 없습니다. 설치업자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 개인이 자기가 구조 변경해서 임의대로 설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련 법령이 제정돼서 또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 화목 난방기구 화재 사고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이 전문가들은 화목 난방기구가 사용이 간편하고 저렴하지만 이 화재에 취약한 만큼 이 화재 예방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경상남도가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지사 시절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대체하는 공공병원을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경남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와 사천, 남해, 하동, 산청 5개 시군을 포함한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다음 달까지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해 공론화의 방향과 목적, 의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의료 전문가 4명과 공공의료기관 2명, 행정기관 2명, 이해단체 2명, 그리고 갈등 조정 전문가까지 모두 11명으로 준비위를 꾸렸습니다. 도민들의 일반 의지를 수렴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수기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방안까지도. 지난해 7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가 김경수 도지사를 면담한 뒤 경상남도가 공공의료 확충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후속 조치입니다. 사회적인 협의를 충분히 밟아서 안을 만들어야 이후에 이 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장 큰 쟁점은 폐업한 지 6년이 넘은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진주권 공공병원을 신축하는 방안을 권고안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진주권을 신축 설립 대상으로 확정한 그 선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한 공고를 넘어서서 도민들의 결정으로서. 하지만 경상남도는 민간병원에 공공의료를 위탁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진주권 공공의료의 대안을 어떻게 내놓을지 공론화위원회가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네, 어제는 산지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중산간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린 눈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중산간 이상 도로 이용하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예년 이맘때보다는 낮은 기온이어서 옷차림을 반드시 따뜻하게 해주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가 5도, 남부가 4도, 동부가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0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 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서부 앞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1.5에서 2.5m로 높게 있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일요일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림 어선주협회 임명호 회장과 홍선주 부녀회장, 그리고 회원 일동이 119만 7천 원. 남주고등학교 29회 이구하나 골프동호회 회원 일동 100만 원. 기아 오토큐 변창하 대표 100만 원. 플루크 골프동호회 회원 일동이 40만 1,8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출신 문학인들을 조명하는 전시 공간이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도남동 제주문학관 건립 부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올해 말까지 문학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주문학관은 사업비 97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되는데 전시실과 수장고, 북카페 등이 조성됩니다. 제주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상반기에 의견을 수렴해 문학관 전시 콘텐츠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자 어린이들을 성폭행하거나 음란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채팅으로 음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3살 B양을 13차례 성폭행한 뒤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도록 협박하고 11살 C양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평준화 지역 일반고 합격자와 학교 배정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일반고 합격서는 중학교 내신 성적의 개인 석차 100분율 68%에 해당되는데 선발 인원은 2,776명입니다. 불합격자는 2명으로 지난해보다 14명이 감소했으며 합격자들은 1지망의 74%, 2지망의 16%가 배정됐습니다. 제주 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올해 상반기 직원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본부가 지난달 도내 중소기업 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업체의 60%가 올해 상반기 인력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에 따른 중소업체의 인력 활용 방안으로는 달력 근무제와 유연 근무제 활용이 42%로 가장 많았고 공장 자동화 설비 증축 13%, 그리고 신규 인력 채용은 7.5%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